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60대를 넘어서면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시장도 보고 손주 재롱도 보고 자식이랑 웃으면서 통화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 끄고 나면 마음이 솔직해지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몸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 바닥나면 어떡하나? 이 질문.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누구한테 쉽게 꺼낼 수가 없어요. 자식한테 말하자니 부담 줄 것 같고, 친구한테 말하자니 괜히 초라해 보일 것 같고, 그냥 혼자 가슴에 묻어두게 됩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말.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말, 겉으로는 자식 걱정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 내 당당함을 잃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서 있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후의 돈이 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결정권인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보고 들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3세 박정숙 씨 가명입니다. 정숙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3년이 됐어요.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죠. 걱정도 되고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겉으로 보면 완벽한 효도입니다. 아들이 먼저 제안했고 며느리도 동의했고 집도 크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숙 씨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거기 가면 몸은 편하겠지. 근데 아침에 늦잠 한 번 자는 것도, 냉장고 문 열어 반찬 꺼내 먹는 것도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진 않을까? 이게 단순한 기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오랫동안 가족이 함께 살아온 분들이라면 다 아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사이 좋은 며느리라도 내가 그 집에 모셔지는 처지가 되는 순간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밥상 앞에서 어머니 더 드세요 하는 그 말이 어느 순간 또 드시네로 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며느리는 그런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받는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정숙 씨는 결국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했어요. 아들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월세도 관리비도 전기세도 내가 낸다. 내가 이 공간을 책임진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말에 가면 반갑고 손주 보면 행복하고 며느리도 편하게 대하게 되더래요. 독립을 유지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부드러워진 겁니다. 정숙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존하는 순간 관계는 조심스러워지고 독립을 유지할 때 관계는 비로소 부드러워진다. 냉장고 내가 여는 자유, 내 집에서 편히 숨 쉴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독립적으로 내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나요? 아니라면 지금 당장 큰 돈이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부터 그 방향으로 조금씩 준비해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5세 최성호 씨 역시 가명이에요. 성호 씨는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 은퇴한 분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식들 뒷바라지는 다 했어요. 결혼도 시켜주고 작은 보증금도 보태줬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나니까 노후에 남은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담낭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래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성호 씨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이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들이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수술대에 올라가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고 해요.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순간에도 돈 걱정, 자식 눈치를 봐야 하다니. 그런데 다행히 성호 씨한테는 비상금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아온 통장이에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통장에 수술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는 들어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들이 병원 수납 창구 앞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낼게요. 그때 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비가 준비해둔 게 있으니 걱정 말거라. 이 한마디가 성호 씨 마음을 지켜줬습니다. 아들도 그 순간 뭔가를 느꼈다고 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그게 자식 입장에서도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만약 그 비상금 통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호 씨는 퇴원하고 나서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다음번에 몸에 이상이 생겨도 병원에 가자는 말을 못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돈 나가게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작은 통증도 숨기면서 참았을 수 있어요. 이게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없을 때 생기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아프다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픔을 숨기는 것, 그게 얼마나 몸을 더 망가뜨리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돈이 병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돈은 병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지지대가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는 그 당연한 생각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노후 비상금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호 씨는 이후 이런 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 자식한테 다 줘서 후회는 없다. 근데 나를 위한 비상금 하나는 끝까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4. 에피소드 3 식탁 위에서 잃어버린 목소리 954.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71세 김영애 씨의 이야기예요. 영애 씨는 사실 자녀들 사이에서 꽤 목소리가 크고 활발한 분이셨어요. 예전에는 가족 모임에서 항상 분위기를 이끌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웃음도 제일 크게 웃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 가족 모임에서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왜 그러시나 했는데 나중에 영희 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몇 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큰 돈은 아니어도 생활비 일부를 아들이 보태줬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상하게 목소리가 낮아지더래요. 내가 하는 말이 혹시 부담이 되진 않을까? 내 의견이 맞더라도 내가 먹여 살리는 입장도 아닌데 너무 나서는 거 아닐까? 며느리가 서운해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 점점 조용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변화입니다. 가족 여행 장소를 정할 때 예전엔 우리 거기 가자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정하는 대로 따라갈게. 손주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엔 한마디씩 했는데 이제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단순히 말이 줄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잃는다는 건 내 존재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가족 안에서 모셔지는 분이 되어가는 거예요.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라 배려해줘야 하는 짐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애 씨가 어떻게 했냐고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작은 일거리를 찾았어요. 시니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정의 활동비도 받게 됐고 거기서 배운 수공예 제품을 조그맣게 팔기도 시작했습니다. 금액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게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그 적금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이 돈은 아무한테도 빌리지 않고 내가 만든 돈이야. 그 생각 하나가 다시 말할 용기를 줬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손주한테 할머니가 이걸 사줄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게 삶의 온도를 바꿔놨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이란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만든 내 돈이 있다는 그 느낌, 그게 내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영희 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 성호 씨, 영희 씨. 이분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분들이 원한 게 사실 뭔지 아세요?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자식보다 더 많이 갖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눈치 보지 않고 보낼 수 있는 하루. 둘째, 아플 때 자식한테 미안해하지 않을 권리. 셋째, 내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바탕. 이 세 가지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당연히 갖고 있던 것들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잃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을 지키려면 현실적인 바탕이 필요합니다. 바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많을수록 좋겠지만 꼭 많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하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둘, 갑작스러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상금. 셋, 아주 소소하더라도 내가 만들어내는 수입의 흐름.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노후의 존엄은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어도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정숙 씨가 아들 집 합가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작은 거처를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가 수술대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온 비상금 통장 하나 때문이었어요. 영애 씨가 다시 목소리를 찾은 것도 월 20만 원짜리 작은 수입이었습니다. 결국 큰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노후 준비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통장 잔고만이 아니라 내가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까지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정리 하나.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드는 것, 동네 복지관에 전화 한 통 하는 것, 지금 내 지출 내역 한번 들여다보는 것. 아주 작아도 됩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거창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 삶을 끝까지 내 손으로 꾸려가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현실에서 아주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비상금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